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고 영어는 쉽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발표된 것을 보면 한국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배우기 어려운 언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굉장히 배우기가 쉽다. 그러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영어는 배우기 쉬운 언어니까 우리 한국어는 되게 배우기 어렵고 그래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오히려 영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근거로 되는 것이 영어에는 옐로우, 노란색이다. 이러면 별로 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데 우리말 같은 경우는 노래끼리 하다, 누리끼리 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한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겠냐? 이제 그러면서 한국어는 진짜 배우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잘못 기준을 두고 있고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몇 개월 만에 완성을 하나요? 태어나서 대부분 24개월, 30개월 사이에 완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아이들도 태어나서 24개월, 30개월 사이에 영어 말문이 터집니다. 어느 게 어렵고 쉽고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시기에 걸쳐서 배워서 말문이 터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렸을 때 모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태어나서 다 이제 일정 시기가 지난 다음에 외국어로서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든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든 그건 똑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언어를 하는 기능이 발화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옐로우라고 하는 노란색이라는 것을 아는 그 단어, 이제 영어의 그 아는 것과 한국말에는 누리끼리 하다, 노란색이다, 놀이끼리 하다, 이렇게 여러의 단어가 있는 거. 이거는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어휘를 쌓아가는 것이지 영어를 말하고 한국어를 말하는 기능적인 것. 쉽게 해서 귀와 입이 열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같은 경우도 24개월, 30개월에 말문이 터지고 그 이후에 어휘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있는 거죠. 귀와 입이 열리는 그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수많은 소리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어휘가 폭발하는 시기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쉽고 어렵고 이런 거는 그 차후의 문제인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어떤 영어 말문이 터지는 거죠. 영어 말문이 터지고 귀와 입이 열리는 이런 경험들은 어휘가 많아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순전히 소리를 정확히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어휘를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쉽기 때문에 옐로우가 하나밖에 없다. 이래서 배우기 쉽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24개월, 30개월에 말문이 터지고 귀와 입이 열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휘를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어휘를 많이 안 알았죠. 그 문장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문장 표현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소리를 정확히 알아듣고 그거를 내가 기억했다가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 어휘를 많이 알아서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영어는 쉽고 한국어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 우리로서는 영어가 더 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좋죠. 쉽게 그래서 쉬운 마음으로 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건 좋겠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지식을 쌓는 거, 어휘를 쌓아서 영어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서 내가 귀와 입이 이렇게
그러니까 통하는 거죠. 이렇게 뻥 하고 이제 뚫리는,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 머릿속에서 어떤 어휘의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배우기 쉽고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요. 한국 사람이 못하는 거는 영어의 어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귀와 입이 열리는 경험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어 뭐 표현 방법,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 표현하는 방법들로 그거를 언어의 그 수준을 뭐 높고 낮고, 언어를 배우기가 어렵다 쉽다 뭐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전에 귀와 입이 열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귀와 입이 근데 귀와 입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휘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귀와 입이 열리는, 이제 오픈되는 거죠. 이런 경험, 말문이 터지는 거죠. 이런 경험이 흐른 다음에 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어휘를 쌓는 이게 아니라, 이 어휘를 지금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귀와 입을 먼저 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최소한의 어휘인데 뭐냐면 소리죠, 소리. 여기서의 어휘라고 하는 건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의 어휘를 듣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휘를 쌓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영어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휘를 쌓으려고 보니까 영어는 그렇게 많이 없네, 배우기 쉽네, 이렇게 말하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 이거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지금 이건 안 돼 있으면서 지금 어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동문서답인 겁니다. 동문서답.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귀와 입이 열리는 거는 기능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기능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IQ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비약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신지체라도,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듣고 말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글을 읽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책을 읽고 이해하는 거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듣고 말한다는 거는 IQ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도와주죠. 나라에서 도와줄 정도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말하는 거. 이거는 모국어도 그렇지만 외국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면 외국어를 누구라도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귀와 입에 문제가 없다면 IQ에 상관없이 IQ가 50이라도 한국 사람이다. IQ가 50의 한국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영어를 가르치면 그 사람은 듣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이건 귀와 입에 문제가 없다면요. 하지만 어휘를 늘려나가는 것은 이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제 듣느냐, 지식을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지식을 쌓는다는 건 그만한 거기에 맞는 어휘를 쌓아가는 거죠, 결국은요. 그건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거는 지적인 능력하고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듣고 말하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귀와 입이 열린다는 기능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어휘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이건 기술적인 부분, 지식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 이건 기능적인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에게 시급한 것은요, 어휘를 쌓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 소리 교육이 중요한 거죠. 어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죠. 들어서 의미를 모르면 뭐해. 이런 말로 해서, 들으면 뭐해. 뭐 이런, 듣지도 못하면서. 저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면서 왜 지금 듣고 난 다음에 이해를 못하는 걸 걱정을 미리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예? 그 걱정을, 그러니까 듣는 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듣는 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듣기가 안 되니까 듣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뭐냐면, 들으면 뭐합니까? 의미를 모르면. 그러면서 의미를 공부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듣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의미를 알면 뭐합니까? 의미를 또 알면 뭐해요, 이 사람이 진짜. 듣지를 못하는데. 만약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한국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도 제가 하는 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모르죠.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소리를 들어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걸 의미를 알면 나중에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거잖아요. 순서를 따져보세요. 순서가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소리를 듣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의미를 아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귀와 입을 여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쌓는 건 그 다음이다. 그래서 한국어는 어렵고 뭐 영어는 쉽다 이런 말로 해서 뭐 자신감을 가진 것은 괜찮지만 선입견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